김용남입니다. 그동안 의혹투성이었던 일명 조국펀드와 관련한 퍼즐이 풀렸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식 작전 세력과 연계해서 탈법적 우회 상장을 통해 수백억 이상의 시세 차익을 도모한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알려진 바와 같이 조국 후보자 일가는 여기 코링크 P라는 운용사에서 모집한 블루코아 밸류업 1호라는 사모펀드에 첫 딸 아들 명의로 10억 5천만 원, 그리고 처남과 그 처남의 두 아들 명의로 3억 5천만 원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이 블루코어 펀드에서는 웰스 CNT라는 아주 조그만 생산시설도 전혀 없고 연구개발비도 1원도 쓰지 않는 사실상의 유통업체를 인수를 합니다. 근데 그 무렵 코링크 P에서 모집한 또 다른 사모펀드 한국 배터리 원천기술 코아 밸류업 1호라는 사모펀드를 통해서 이 펀드에서 모은 돈과 코링크 P 자체 자금 이용해서 WFM이라는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를 합니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코링크 P의 대표이사 이상훈과 WFM의 대표이사 이상훈은 똑같은 동일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 웰스 CNT라는 아주 조그마한 회사를 인수하자마자 이 웰스 CNT에서 전환사채를 발행합니다. 근데 이 전환사채가 이상한 것이 사실상 2017년도 인수 당시에는 자본 잠식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액면 500원짜리 주식을 2만 원에 전환할 수 있는, 그러니까 40배가 뻥튀기 된 가격에 전환사채가 발행됩니다. 그리고 나서 코링크 P에서 인수한 WFM이라는 상장회사는 그해 11월 주주총회를 개최해서 회사 정관 변경을 합니다. 이 정관 변경에서는 그래도 나름 상장사인 회사가 자본금 8천만 원짜리 비상장에 껍데기밖에 없던 웰스 CNT라는 조그만 회사의 등기부 등본에 나오는, 법인 등기에 나오는 사업 목적을 12호부터 70호까지 줄수로 62줄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법인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두 회사의 사업 목적 62줄이 순서 하나, 토씨 하나 틀리지 않게 그대로 복사가 되다시피 해서 정관 변경이 이루어집니다. 회사 인수합병에 대해서 조금 아시는 분은 바로 이해하시겠지만 이렇게 상장사 회사의 사업 목적을 비상장사와 똑같이 일치시켜 놓는다는 것은 이 두 회사를 합병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합병을 위해서 미리 2017년 8월에 40배의 가치가 뻥튀기 된 전환사채를 발행해 놓은 것입니다. 이제 합병을 위한 주주총회만 개최하면 되는데 여기서 이 주식 작전 세력이 좀 더 욕심을 부립니다. 바로 이 비상장사인 웰스 CNT의 주식 가치를 40배에서 좀 더 올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로 관공서에서 납품 계약을 따서 다른 데서 물건을 사다가 납품만 하면 되는 사실상의 유통업체인 웰스 CNT의 매출이 계속 불어나기 시작합니다. 2017년도에 17억이었던 매출이 2018년도에 30억으로 불어났고 금년 상반기 7월 최근까지도 계속
불어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 2017년 8월에 껍데기밖에 없는 상태에서도 40배로 뻥튀기 됐던 회사가 이제 80배, 100배 이상 뻥튀기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이 과정은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이 두 회사의 합병 과정에서의 주식 교환 비율에 따라서 적어도 100배 이상 부풀려진 가치로 합병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여기서 지난 금요일 날 조국 후보자가 자신의 처, 딸, 아들 명의로 블루코아에 투자했던 10억 5천만 원을 공익재산에 헌납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금 흐름을 살펴보면 조국 일가가 10억 5천을 블루코아를 통해서 웰스 CNT 인수에 사용한 그 직후에 웰스 CNT에서 조국 일가가 투자했던 10억 5천만 원과 똑같은 금액 10억 5천만 원이 어디론가 흘러들어갔습니다. 재무제표에는 대여금 항목에 잡혀 있습니다만 아무 생산시설도 없고 기술 투자에도 2017년, 18년 한 푼도 쓰지 않은 회사가 갑자기 누군가에게 10억 5천만 원을 빌려줬다는 것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아마도 제가 추정하기에는 원 투자금인 10억 5천이 그대로 조국 후보자 측근이나 사실상 조국 일가가 실소유하고 있다고 추정되는 코링크 P 쪽으로 흘러갔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자금 흐름이 만약에 그렇게 이루어졌다면 조국 후보자는 투자 원금인 10억 5천만 원을 이미 2년 전에 고스란히 회수해 놓은 상태입니다. 10억 5천만 원을 환원한다는 것 자체가 눈속임을 하는 것이고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초반에 주식 작전 세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이런 우회상장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보면 비상장사의 가치를 아무 근거 없이 시작부터 40배 이상 부풀려 놨습니다. 이래서 지금 80배, 100배 이상을 부풀려 놓은 것이 탈법적인 수단을 동원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더군다나 이 코링크 P에서 가장 앞서 모집했던 레드코어 밸류업 제1호라는 사모펀드가 있습니다. 이 사모펀드에서 투자했던 다른 코스닥 상장사, 지금 코링크 P는 투자를 회수하고 소위 투자했다가 다 돈을 빼고 그 펀드는 청산을 했다고 합니다. 그 투자했던 코스닥 상장사는 지금 주식 거래 정지 상태입니다. 그 코스닥 회사의 주식을 들고 있던 주식 개미들은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구조를 보면 10억 5천만 원, 물론 처남과 처남의 아들 명의로 투자했던 3억 5천만 원을 제외하고 조국 직계가족 명의로 투자했던 10억 5천만 원만 하더라도 합병을 통하면 비상장사 주식이 상장사 주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주가 부양 과정을 통해서 지금 이 상장 회사는 2차 전지 사업을 한다면서 지금 주가 부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최소 40배 내지는 수백 배의 투자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이 구조를 짜놓은 것입니다. 이 주식 투자, 특히 이 주식 작전 세력과 연계된 탈법적 우회 상장 구조는 조국 후보자가 다른 자리도 아닌
청와대 민정수석에 임명된 이후에 만들어진 구조입니다. 10억 5천만 원에 40배만 해도 한 420억 원 정도 계산이 나오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진행 중인 이 우회상장 과정에서 주식 교환 비율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으나 최소 40배 내지 100배 이상의 투자 수익이 보장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청와대 민정수석이라는 중요한 자리에 있으면서도 탈법적 방법을 이용해서 더군다나 주식 작전 세력과 연계해서 집안의 재산을 수백 배 이상 불리려고 했던 사람이 문재인 정부의 직전 청와대 민정수석입니다. 이런 범죄 혐의가 가득한 사람을 지금도 법무부 장관을 시키겠다고 하루짜리 청문회를 주장하고 있는 민주당과 지금까지도 자신이 법무부 장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조국 후보자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묻겠습니다. 국민이 그렇게 만만합니까? 그리고 이 폭로 내용에 대해서도 조국 후보자가 자신은 전혀 몰랐다. 소위 블라인드 펀드에 투자한 거다라고 주장할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주장을 한다면 2017년 8월 이후에 그 무렵에 웰스 CNT라는 비상장사에서 어디론가 흘러간 10억 5천만 원의 자금 경로를 밝히십시오. 이게 웰스 CNT의 진정한 거래 업체, 조국 후보자의 측근이나 코링크 PE가 아닌 순수한 거래 대금 내지는 거래 업체로 들어갔다고 입증되면 그 이야기를 믿어주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엔 이 10억 5천은 아마도 조국 후보자의 측근 내지는 코링크 PE 쪽으로 들어가서 이 WFM 인수 대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부지불식간에 진실을 드러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맨 처음에 사모펀드 이야기가 나왔을 때 조국 후보자가 그 펀드에 투자했다가 손해만 봤다, 별거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객관적인 드러난 사정은 지금 10억 5천만 원을 투자해서 인수한 웰스 CNT라는 회사의 매출이 작년에도 2배 가까이 성장했고 지금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건 손해볼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WFM을 이 주식 작전 세력이 인수할 때 한 주당 5천 원씩의 인수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4천 원을 밑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자기도 모르게 그 펀드에 투자했다가 손해만 봤다라고 엉겹결에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이 구조하에서는 WFM의 주가를 올리면 안 되는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두 회사의 합병을 하는 과정에서 주식 교환 비율을 비상장사인 웰스 CNT에게 유리하게 가져가기 위해서는 상장사인 WFM의 주가가 올라가서는 안 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현 시점에서의 금액만 판단하고 조국 후보자가 펀드 투자했다가 손해만 봤다라고 속에 있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 아닌가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해명을 해야 되고 이 과정에서 수많은 업무상 배임과 횡령 의혹이 있고 더군다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매우 높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검찰 수사를 받아야 되는 범죄 혐의자이지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단연코 아닙니다. 이상입니다.